노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캠핑은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늘막에서부터 소형, 중형, 대형까지 한 30여 개 텐트는 써본 것 같고요. 많을 때는 한 번에 12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 위에 루프탑 텐트, 하드탑 텐트, 차량과 도킹해서 쓰는 도킹 텐트까지 다양한 텐트를 사용해 봤고요. 현재는 도킹 텐트 2개, 타프 2개,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라반으로 넘어가면서 카라반 생활도 한 2년 정도 하면서 3대 정도 사용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라반도 다 팔아버리고 등산과 백패킹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산에서 비박도 하고 그러면서 경량 텐트도 한 3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캠핑의 끝판왕이라는 캠핑카를 질렀는데요. 그거는 현재 한 3년 정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뭐 장비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 중고를 구매하고 다시 되팔아서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는 크게 없는 편이었고요.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비싸게 판 적도 있어가지고 중고 캠핑 장기업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캠핑 장비는 중고라도 새 것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 쓸 게 아니라면은 중고를 사서 쓰는 것도 쓰면서 자기 캠핑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장비를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슬기로운 캠핑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캠핑 세계로 한번 갈까요? 말까요? 가보시죠. 캠핑이란 캠핑 텐트, 루프탑 텐트, 카라반, 모터홈, 캠핑카라고 하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의 로망하면 불멍과 별구경과 설국 캠핑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선 캠핑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크레이션 활동인데 도시와 문명을 떠나서 캠핑지에서 보내는 것. 레크레이션, 쉬는 것이니 한 잔 꺾어야죠. 벌 구경하러 갔는데 술 구경만 하고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이런 건 캠핑이 아닙니다. 문명을 떠나니 야만인이 돼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캠퍼들이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경치 좋은 계곡이나 이런 데 장기로 텐트를 쳐놓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캠퍼가 아니라 알라면 치킨입니다. 개인적인 캠핑의 정의는 돈 버리고 하는 개고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아야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개고생 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텐트 캠핑은 그늘막에서 거실형, 미니멀 텐트, 도킹 텐트 순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2015년 여름 휴가 때 아무것도 예약을 못해서 그늘막 텐트, 타프, 테이블 이거 달랑 들고 첫 캠핑을 떠났거든요. 자연의 녹음 속에서 야외 취침도 하고 그랬더니 참 신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텐트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도 사람이 자나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캠핑에서도 진짜 빈부격차라니 정말 화도 나고 오기도 생겨가지고 정말 이때 트라우마로 장비질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텐트를 사고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요 콜맨 텐트 메이커만 보고 샀는데 여름용 텐트여가지고 5월인데도 추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무난한 거실형 텐트를 샀거든요. 이거 처음 칠 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거의 2시간 동안 낑낑거리면서 치는데 이게 뭔 개고생인가 싶고, 근데 완성했을 때는 정말 만리장성을 쌓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난로 위에 귤도 꺼먹고 이런 것들을 캠퍼 세계에서는 감성 캠핑이라고 쓰고 장비질이라고 있죠. 근데 설치 철거에 워낙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감성 캠핑이 점점 감정 캠핑이 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비는 이제 소형 장비 위주로 미니멀 캠핑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두량고 미니와 비키니 쉘터, 이거는 정말 사람들 시선 좀 끌었었죠. 리오 블랑코, 인디언 텐트 스타일인데 안에 불빛을 켜놓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연초록빛이 나는데 정말 간지빨 장렬했습니다.
안나지 텐트, 이때는 뭐 미니멀 캠핑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뻐서 무작정 샀습니다. 그리고 저와 맞지 않는 장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랬는데도 이때 텐트만도 한 12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장비를 이제 조합해서 사용했고, 전문가 같은 이 덕후 필이 좀 났었죠. 텐트 안에 미니 텐트를 치고 소형과 중형의 조합. 저는 이거를 해를 품은 다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과 중형의 도킹 형태. 그리고 도킹의 활용 점점. 이거는 텐트 3개를 연결한 건데요. 요 노란 텐트가 거실 역할을 하는 거고, 차량 위에 텐트가 침실이고, 중간은 이제 복도 역할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조합은 어디 가도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SUV 차량을 이용해서 간단히 차박하는 게 대세인데요. 차박 텐트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루프탑 텐트, 오프로드 차량, 하드탑 텐트, 그리고 기타 순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지 말아야 할 텐트, 이 루프탑 텐트인데요. TV에서 오프로더들이 차량 위에 루프탑 텐트를 치고 뭐 별이 쏟아지는 산 능선에 올라가지고 캠핑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완전 뻑 같습니다. 이때 제 차는 승용차였는데 이때 저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짜잔, 요 NF 소나타 위에 루프탑 텐트를 올렸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강탈했었죠. 하지만 창피는 순간이고 감성은 영원하는 거니까 계속 다녔습니다. 강변 유원지, 해수욕장,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엄청 싸돌아 다녔죠. 루프탑 텐트를 칠 때는 이렇게 책을 펼치듯이 이렇게 쭉 열면은 텐트가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됩니다. 완전 신세계였죠. 승용차로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오지 탐험을 위해 차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철학처럼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말을 이때 정말 충실히 따랐습니다. 포드 F150, 군침만 흘리다가 가격 보고 패스. 지프 랭글러, 참 멋지죠. 하지만 패스. 쉐보레 콜로라도 보급형이라 그래도 할만했는데 패스. 그냥 애국하는 마음으로 K카를 샀습니다. K카. 코란도 스포츠 사가지고 그 위에 루프탑 텐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주 팔봉, 상봉 해수욕장 이런 데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요 루프탑 텐트도 케이스를 벗기고 펼쳐야 돼서 이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는 하드탑 텐트로 바꿨습니다. 자동차 위에 루프 박스처럼 생겼는데요. 위에 루프 덮개를 이렇게 돌려서 들어 올리면은 텐트가 이렇게 완성되는 형태거든요. 이걸 가지고 4대강 유원지도 다니고 바닷가에서 물멍도 때리고 하드탑 텐트와 연결해서 텐트도 사서 연결하고 전망 좋은 곳에서 멍 때리기를 참 좋았는데 캠핑하기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달 만에 팔아치웠습니다. 이때 간단한 차박 형태들이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차량 후면에 연결하는 후방 텐트나 측면에 연결하는 도킹 텐트, 트렁크에 연결하는 텐트들이 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어닝이 있어가지고 어닝과 어닝 텐트의 조합, 그리고 저 차 옆에 있는 카약 보이시나요? 그때 카약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닝과 이 쉘터의 조합, 그리고 동계에는 어닝과 어닝룸으로 겨울 캠핑을 즐겼거든요. 여기까지 텐트는 거의 할 만한 거는 다 했고, 다음은 카라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라반을 사고 이제 샀으니 바꿔야겠죠. 그리고 카라반을 끌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순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반을 사기 위해서 폭풍 검색을 했죠. 카라반 종류에는 소형 카라반, 미국산 스케프인데요. 감성의 선두주자여가지고 젊은 부부들의 참 인기가 많은 카라반입니다. 중형 카라반, 이거는 유럽산이 주를 이루는데 보통 3-4명이서 가족 단위로 이제 캠핑을 다닐 때 많이 쓰이는 카라반이거든요. 그리고 카라반의 끝판왕 에어스트림인데 이건 내외부가 모두 알루미늄의 항공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차체가 아주 튼튼합니다. 뭐 가격만 놓고 거의 한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저 은빛이 언제라도 저를 진짜 유혹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 집 주차장에 들날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뭐 유지관리나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첫 번째는 소형 카라반을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있는 4인용 구조 카라반을 샀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부부 위주로 다니는 저희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팔아버리고 큰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카라반은 뭐 화장실,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풀 옵션으로 장착된 카라반이었는데 이것도 한 2년 정도 가지고 다니다가 이것도 팔아버렸고요. 카라반은 끌고 다닐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공기 터널 효과라고 해서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기압차로 인해서 지나가는 차가 대형차 쪽으로 훅 끌려가는데 이때 정말 위험합니다. 다음으로는 피시테일 현상인데요. 견인차가 핸들을 급 조작을 하게 되면은 카라반 후미가 물고기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동영상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veryone's seen a video like this where the caravan starts to fishtail and takes the car with it. But not many people really understand why the wind shear of the truck does it. If you have a look at this man vaping next to a motorway, you can see almost 1 metre of movement in the smoke. Not only do trucks have wind shear going over the top, they also disperse wind shear out to the side. And if you think about the fact you're passing this wind shear, first your caravan is going to get sucked in, then it gets pushed out as you pass it, and then just as you passed in, it gets sucked back in again. That starts this fishtail just like you see in the smoke. What can you do to get rid of this fishtail, which is just such an awful ending to what should be an amazing holiday? There's a couple of easy answers. You can go and get a weight. 마지막으로 캠핑의 끝판왕이라는 캠핑카로 가보겠습니다. 캠핑카 종류는 클래스 A 타입은 대형 버스 기반 캠핑카를 말하는데요.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넓어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반면에 주차복 공간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맞지 않아서 대형 버스보다는 중형 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흔히 학원버스라고 불리는 25인승 카운티 차량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식탁, 주방, 침실, 화장실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제공되고 장기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소형 세탁기까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클래스 B타입은 15인승 승합차나 화물차를 활용한 캠핑카인데요. 크기가 보통 한 6m 남짓 되다 보니까 골목길 운전도 가능하고 어지간한 주차장에도 주차할 수 있어가지고 단기 여행을 다니고자 하는 은퇴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은 편입니다. 왼쪽에는 르노 마스터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인데요. 요즘 제일 핫한 캠핑카입니다. 제 것도 요거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벤츠 스프린터 차량인데 요건 차량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편입니다. 클래스 B타입 틈새 시장으로 국내에서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스타렉스 기반의 세미 캠핑카가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데일리카로 사용하다가 주말에는 차박 차량으로 캠핑 용도로 다목적 활용하는 실용적인 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벤츠 스프린터와 비슷한 솔라티 승합차를 활용해서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 대체하는 괄목할 만한 차량이라 하겠습니다. 클래스 C타입은 클래스 B타입 화물차의 뒷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길이와 넓이를 확장한 형태인데요. B타입에서 부족한 실내 공간을 확보한 반면에 가격이 아주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타렉스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 있는데 도로에서 한 번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포터 기반 캠핑카인데요. 베이스 차량이 2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바디를 확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넣어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포터 구조상 엔진룸이 운전석 하부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은 치명적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거침없이 달려온 캠핑카의 장비질이었는데요. 개인적인 궁금하신 사항이나 캠핑카 사실까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캠핑카는 감가상각이 큰 장비여가지고
자기에 맞지 않는 걸 구매했다가 되팔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개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참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살다 보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가슴 떨릴 때 하자였습니다. 왜냐면은 다리 떨릴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사기 위해서 와이프를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제 선택이 크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것 같고요. 일단 저지르십시오. 뭐 텐트 사는데 몇십, 몇백, 뭐 카라반을 사기 위해서 1, 2천, 뭐 요 정도는 저희가 매일 이 고단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저희한테는 이 정도는 선물로 줄 수 있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핑이 뭐 저만을 위한 것인가요? 다 가족을 위한 것이고 와이프와 같이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일단 저지르십시오.